안녕하세요. 저는 후곡 대치명인에서 고등부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안은수 영어 강사입니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간단히 드리면 저는 13년 동안 고등학교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저 지역은 대치동, 목동, 일산에서 지금 계속 고등학교를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저의 가장 큰 자부심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모든 학교에서 1등급을 배출하였습니다. 이건 제 안은수 영어라고 블로그 치시면 제가 어떤 학교를 담당을 했고 어떻게 결과를 냈는지도 자세히 볼 수 있으시고요. 이거를 제가 여기 처음에 빨갛게 친 이유는 뭐 한 학교에서 1등급이 나왔다 하면 그 학생이 잘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담당하는 모든 학교에서 지금은 비율이 바뀌었지만 4%만 내신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100명이면 그 중에 4명의 학생만 받을 수 있는데 그 결과를 모든 학교에서 냈다는 거는 제가 1등급 받는 법을 가장 잘 아는 강사입니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저랑 공유했던 이제 시험지 성적표 100점 맞는 친구들도 있고요. 고등학교 영어에서 100점 맞는 게 정말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그리고 1등급 받는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공유해 드렸고요. 이제 중학교에서 영어를 다들 잘 할 거예요, 학생들이. 근데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오면 그만큼의 결과를 못 받는다는 거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상대평가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잘하는 학생들을 줄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험을 하셔서 알겠지만 우리나라 아이들이 이제 영어가 기초학력이 가장 높을 거예요. 애들한테 물어보면 영어 유치원 나온 아이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어학원, 어학연수 이렇게 영어에 돈을 되게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기초학력이 가장 높은 영어를 아이들이 잘하는 애들을 갈라내야 되기 때문에 영어 성적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오신 어머니들께서는 아이들의 공부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만큼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하게 그럼 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랑 뭐가 다르길래 아이들이 어려워할까를 알고 계시면 미리 대비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영어가 어떻게 다른지를. 우선 첫 번째는 여기 요 부분에서 보시면 이건 중학교 3학년 교과서입니다. 한 과의 내용이 이 정도 되고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순간 교과서 지문이 길이가 확실히 다르죠. 3배 정도. 그래서 지문이 길이가 차이가 굉장히 크고 이제 시험 범위가 고등학교는 이런 거 지문을 2과에 외부 지문, 요 정도 수준 되는 외부 지문이 3개 정도 나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 정도 지문을 2과로 똑같이 나가고요. 외부 지문,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 모의고사에서 발췌를 해서 15개에서 20개 지문이 나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일반고 수준의 범위입니다. 아이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사실 몇 개월 차이 안 나잖아요. 그 몇 개월 후면 아이들이 당면할 공부해야 할 이 과제들이 양이 우선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두 번째는 어법입니다. 어법이 굉장히 어렵다 하는 이유는 요건 이제 오마중 학교 기출 문제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어법 문제인데 이제 쌤이 같은 것은 하고 물어보면서 선지를 보면 투부정사 투부정사의 밑줄이 쳐있죠. 그럼 어머니들이 딱 보고도 이거는 뭘 물어보는 거구나. 투부정사를 학습을 잘 했구나. 그걸 물어보는 거 아시겠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이제 가자고에서 봤던 가장 이제 최근 기출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어법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지문에서 선지를 보면 1번, 2번, 3번, 4번 선지에 뭐 하나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모든 범위의 어법을 문장 내에서 적합하게 잘 쓰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물어봐요. 범위도 많고 어법에 대한 지식도 상당히 많이 다 학습을 하고 올라와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은 이제 서술형 문제예요. 이제 중학교 때는 제가 학교마다 좀 달라서 확실히 모르겠지만 서술형이 안 나오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리고 서술형이 나와도 이제 암기해서 쓸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서술형을 물어봅니다.
제가 이거는 가져온 1학년, 역시나 1학년입니다. 1학년 수준의 서술형을 지금 발췌해 왔는데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해를 하실 거라고 믿고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어느 수준의 문제를 맞아야 1등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같이 살펴볼게요. 지문에 이제 빈칸이 뚫려 있습니다. 모의고사 지문에 빈칸이 뚫려 있고 그 모의고사 지문의 빈칸의 원래 내용은 요거입니다. 가로친 거. Seeking pain for the pain itself. 고통 자체를 추구하는 것은 appears to be uniquely human. 인간한테만 등장을 합니다. 라는 지문이 우리가 본문에서 배웠어요. 그 지문을 어떻게 서술형에서 나오냐면 보기에 주어진 단어를 써서 영작을 하세요. 그래서 보기에 주어진 단어로 올라가 봤더니 deliberate, for, set, animal, person 이런 단어가 주어져요. 지금 우리가 원래 본문에서 봤던 공부했던 지문은 요거잖아요. 뭐 하나 일치하는 게 없죠. 아이들이 중학교 때 생각을 하고 본문을 달달 암기를 했으면 이걸 풀 수가 없겠죠. 그럼 뭘 물어보는 거냐면 우선은 본문을 완전히 숙지를 했냐? 여기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네가 알고 있냐? 그럼 그거를 요 단어를 사용해서 리프레이즈를 해라. 그것도 어법에 맞게. 그리고 문장에 이제 내용은 또 담기게. 짧은 시간에 이 서술형을 풀어야 우리 학생들이 1등을 받습니다. 중학교 수준의 문제와 고1 수준의 일반고의 고1 수준의 문제가 이렇게 달라요. 그럼 아이들한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아이들이 엄마 진짜 나 이번에 진짜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했는데 시험 점수가 이래. 나 진짜 열심히 했어. 그러면 어머니들은 모르시는 어머니분들은 네가 좀 더 노력을 해봐. 너가 지금 노력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말씀하실 거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모르는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시켜야 될지 모르고 계속 똑같이 반복해서 시키고 올라갔는데 아이들이 받아야 되는 봐야 하는 그 시험의 난이도는 요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중학교 때 이제 지금 요 중요한 순간에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 잘못이고요. 몰랐던 학부모님들 잘못입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요 정도 수준이고 되게 어렵구나. 그럼 어떻게 고등학교 때 1등급을 받을까? 우선 첫 번째는 중학교 때 공부법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중학교 때는 암기를 하고요. 문제를 계속 비슷한 문제를 여러 번 풀면 맞을 수 있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리고 고등영어와 중등영어의 확실한 차이를 아는 전문가에게 보내셔야 합니다. 그게 접니다. 13년 동안 제가 계속 좋은 성과를 낸 이유가 있고 그게 저라고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기를 다져라. 기본기는 여기서 말씀드린 기본기는 어휘, 그리고 어법, 그리고 구문독해, 독해, 더 나아가서 서술형 영작까지입니다. 그 기본기는 지금 이 시간에 준비를 해서 고등학교 3년 동안 써먹는 거예요. 그 기본기를 다져야 되고 기출이 생명이다. 모고랑 내신 시험 기출을 분석, 학교에서 어떤 수준의 문제가 나오는지 알아야겠죠. 그걸 제가 매년 하고 있으니까 여기 주변에 있는 학교를 모두 하고 있으니까 제일 많이 아는 선생님한테 맡기는 게 제일 편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업 방식, 제 이제 방학 동안의 커리큘럼의 수업 방식은 처음에는 20분 동안 그 전에 봤던 걸 리뷰 테스트랑 어휘 테스트를 보고요. 본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2시간 동안 요 본강의에서 꼭 알아야 될 거. 그냥 집에 덜렁덜렁 가면 아이들이 잘 까먹고 다시 또 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30분 동안 꼭 오늘 했던 것 중에 해야 될 주간지를 풀고 제출을 하고 갑니다. 그렇게 하고 가면 이제 아이들이 이걸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랑 부모님이랑 학생이랑 이렇게 단톡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오늘 오늘 수업에서는 이런 걸 했고요. 그리고 아이가 숙제를 요 정도 해왔고 성적은 요 정도 받았습니다를 매주 이제 공유가 나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커리큘럼은 방학 시즌 동안 가장 중요한 영어 기본기를 다지기, 그리고 두 번째는 가을 학기 동안에는 애들 내신 할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제가 수업 동안 그 자료는 줘요. 내신 자료는 주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고등학교 실전 모의고사 대비를 자체 교재를 통해서 하고요.
겨울방학 시즌에는 바로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내신 시험을 받아야 되잖아요. 상대평가를 해서 그 중에 제일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실전 고등 내신 준비를 좀 강화하는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시즌을 잘 마무리하면 저는 확실하게 이제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최대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요. 저도 이제 한 아이의 엄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학원을 보낼 때 어떤 마음으로 보내는지 알아요. 아이가 제대로 잘, 그리고 돈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지 않고 제대로 잘 학습을 해오길 바라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제가 너무 잘 알고 13년 동안의 경력으로 제일 집약해가지고 커리큘럼을 만든 거라서 제일 자신 있는 커리큘럼입니다. 물론 내신 대비도 제일 자신 있고요. 중학교 3학년에 준비를 시켜서 고등학교에 올리는 그런 커리큘럼이 제일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화목, 월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 학원에 안우주 영어 좀 문의드린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레벨 테스트 집에서 볼 수 있게 링크도 공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레벨 테스트만 봐도 되니까 요거 끝나시고 학원에 좀 문의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다음에 이제 수학 선생님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